여러분은 점심잠이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많은 고령자들에게 낮잠은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 시간처럼 느껴지며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오후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낮잠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 변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낮잠을 자는 일이 더 흔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낮잠이 신체에 미치는 7가지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특히 65세에서 85세 사이의 고령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낮잠이 수면 주기에 미치는 영향부터 뇌 기능, 소화 및 심혈관 건강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최신 연구들이 발견한 낮잠 과다로 인한 잠재적 결과들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룰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은 일상 습관에서 몇 가지 작은 조정만으로 에너지, 수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생체 리듬 방해. 우리 몸은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내부 시계를 따라 작동하며 이는 우리가 언제 깨어 있고 언제 졸린지 조절합니다. 이 생체 리듬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저녁에는 졸리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이 민감한 시스템의 균형이 깨져 수면 신호가 혼동되며 밤에 깨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30분에서 60분 이상 자는 긴 낮잠은 멜라토닌 분비 과정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잠을 자게 돕는 호르몬입니다. 즉, 오후에 깨어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잠을 자야 할 시간에 깨어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불규칙한 수면 각성 주기를 초래하여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은 낮잠이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한 잠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긴 낮잠은 몸에 밤에 많은 잠을 잘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며 이로 인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자꾸 뒤척이는 불편한 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 빛과의 접촉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낮잠을 많이 자면 자연광을 받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낮과 밤을 구별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주 긴 낮잠을 자는 고령자들은 아침에 나른하고 저녁에는 느릿느릿하며 부적절한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낮잠을 길게 자고 나서 밤에 잠이 잘 들지 않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생체 시계가 올바른 리듬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어 몸이 적절하게 조정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낮에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또 다른 불편한 수면 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번. 밤의 불면증 위험 증가. 낮잠의 가장 불편한 영향 중 하나는 그것이 밤에 신체가 필요로 하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낮잠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무해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낮잠은 신체의 자연적인 수면 압력을 감소시켜 잠자리에 들 때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로의 축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는 하루 동안 수면 압력을 축적하여 밤에는 깊고 회복적인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낮에 너무 많이 자면 이 수면 압력이 필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잠에 드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수면을 유지하기 힘들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고령자들은 밤에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더 높습니다. 이들은 잠에 드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밤새 자주 깨며 아침에 상쾌하지 않다고 보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점은 신체가 밤에 깊은 잠을 자려면 일정 수준의 피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이 피로의 수준을 새로 고침하게 되며 그로 인해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신체가 깊은 잠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뒤척이거나 밤새 자주 깨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체가 충분히 피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할수록 점점 더 불편해지며 낮잠은 밤의 불안함을 초래하고 밤의 불안함은 다시 낮잠을 더 유혹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의 자연적인 수면 압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1시간 이상 자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밤의 수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번을 살펴보기 전에 이 영상을 아직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래에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한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하고 알림을 켜셔서 이후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번호 3. 대사 및 소화 과정의 약화. 많은 사람들은 낮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이 신체의 대사와 소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낮에 너무 많이 자면 소화 과정과 에너지 사용을 조절하는 자연적인 리듬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자주 또는 오래 자는 것이 대사 과정을 늦추고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신체의 에너지 요구가 감소하는데 이는 자주 낮잠을 자면 대사 과정이 하루 동안 필요한 만큼 활발히 유지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피로, 무기력, 심지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사 외에도 지나치게 많은 낮잠은 소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소화와 장의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움직임과 활동에 의존합니다. 식사 후 너무 오랜 시간을 누워 있거나 잠을 자면 음식이 소화 시스템을 통해 천천히 이동하게 되어 이는 팽만감, 역류성 식도염 및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소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그들의 수면 주기가 이 문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낮잠을 지나치게 자면 소화 과정이 늦어지고 이는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및 다른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수면 주기와 높은 혈당 수치 간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당뇨병 발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한 낮잠이 대사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긴 낮잠 후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식욕과 소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건강한 대사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 낮잠을 자는 대신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몇 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를 촉진하고 대사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번호 4. 뇌 기능 및 기억력 변화. 많은 사람들이 낮잠이 뇌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정신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는 것은 사고가 느려지고 기억을 잃어버리며 심지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낮잠을 제한하는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구자들은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이 뇌의 자연적인 활동 패턴을 방해하여 기억 형성과 저장 과정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뇌는 기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구조화된 수면각성 주기에 의존합니다. 이 주기가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으로 방해받을 때 뇌의 정보 유지 능력이 약해지고 나중에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긴 낮잠이 밤에 당신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밤에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며 기억을 통합하는 등의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깊은 잠이 방해받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및 신경퇴행성 질병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뇌 자극의 감소입니다. 낮에 자주 낮잠을 자는 고령자들은 독서, 문제 해결, 사회적 상호작용 등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정신적 참여 부족은 인지능력 저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유연성과 정신적 반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긴 낮잠 후에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끼거나 예전에는 쉽게 기억하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낮잠 습관이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낮잠을 짧고 드물게 유지하고 대신 뇌 기능을 자극하는 활동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호작용, 퍼즐 풀기 또는 가벼운 운동 등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길게 낮잠을 자는 대신 전문가들은 낮잠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아침에 자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에 네 번째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번호 5. 심혈관 문제의 위험 증가. 많은 사람들은 잠이 몸을 쉬고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낮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자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긴 낮잠은 고혈압, 심장질환의 위험 증가 및 혈액순환 불량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들은 낮잠을 많이 자지 않는 사람들보다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25% 더 높습니다. 연구자들은 긴 낮잠이 신체의 자연적인 혈압 조절 메커니즘을 방해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심장에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심혈관 시스템의 정상적인 균형을 방해하게 되어 장시간 동안 심박수가 감소하며 깨어났을 때 몸은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속적인 변화는 심장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지나치게 긴 낮잠이 뇌졸중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0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혈액순환 불량과 혈전 형성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심각한 심혈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긴 낮잠이 보통 신체 활동 수준이 낮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자면 자연스럽게 덜 움직이게 되어 이는 심혈관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플라크 축적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낮잠과 함께 운동 부족한 생활 습관은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긴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멍하거나 불규칙한 심박수를 느낀다면 이는 심혈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낮잠을 짧고 간헐적으로 유지하며 하루 종일 신체 활동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짧은 산책만 해도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 6. 신체 활동 감소 및 근육력 저하. 낮에 너무 많이 자면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전반을 감소시켜 근육 손실, 운동 능력 저하 및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는 운동을 통해 발달하며 나이가 들수록 근육력, 관절의 유연성,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노인들은 종종 긴 낮잠을 자면 하루 종일 신체 활동이 부족해져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지구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낮에 잠자는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과 상쇄되기 때문이며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고 잘 기능하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근육 손실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낮에 너무 많이 자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 결국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근육 약화입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은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주 또는 오래 낮잠을 자면 걷기, 스트레칭 또는 근육을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이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이로 인해 운동 능력이 감소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긴 낮잠이 사람들을 피로하고 운동할 의욕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낮잠 후에 피곤하고 무겁고 발이 불안정하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는 긴 낮잠이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늦춰서 에너지를 얻는 대신 더 약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낮잠을 20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고 하루 종일 가벼운 활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트레칭, 자주 일어나기, 짧은 산책과 같은 작은 동작도 근육 약화의 영향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력, 독립성 및 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낮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신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번호 7. 기분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낮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영향 중 하나는 그것이 기분, 감정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짧은 낮잠은 때때로 각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낮에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우울증, 불안 및 사회적 철수 비율과 더 높은 연관이 있으며 특히 노인들에서 그렇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은 우울증 증상과 기분 불안정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낮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이 자연광과의 접촉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며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몸과 마음은 안정적인 리듬을 따를 때 가장 잘 기능합니다. 낮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잠자고 있으면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 수준이 낮아지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기분을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긴 낮잠이 행복감과 감정 균형을 책임지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하면 우울감, 피로감, 심지어 짜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자주 낮잠을 자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여 고립감과 외로움을 초래하고 이는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낮에 많이 자면 동기부여를 유지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즐기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정신적인 둔화와 에너지 부족을 초래하여 일상적인 단순한 작업조차도 과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낮잠을 많이 자면 할수록 연결감을 느끼거나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벼운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구조화된 일상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 패턴을 조절하고 기분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더 우울함을 느낀다면 수면 습관을 고려하는 것이 기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낮에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생체 리듬을 방해하고 대사 기능을 약화시키며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키고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기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항상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에너지, 힘, 정신적 예리함을 유지하기 더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좋은 소식은 작은 조정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서 어떤 징후를 느꼈다면 20에서 3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취하고 하루 종일 활동을 유지해보세요. 짧은 산책을 하거나 대화에 참여하거나 자연광 아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들도 신체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낮잠이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나요? 낮잠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밤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주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이 공유하는 정보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것과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저희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